아들 넷이면 사교육비가 4배다. 무려 400이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다. 뉴질랜드가 교육 강국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사교육비 총액은 얼마 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무려 26조 원, 10명 중 8명 꼴로 사교육을 받고 있다. 한 아이당 평균 사교육비는 52만 원에 이른다. 내가 살았던 대치동 학원가는 더했다. 학원 서너 개면 이미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훌쩍 넘었다. 내가 뉴질랜드에 온 이유 중 하나도 바로 한국의 사교육 때문이었다. 아들 넷이면 사교육비가 4배다. 무려 400이다. 문제는 무엇을 배우는가다. 그것이 삶에 쓸모가 있는 가치 있는 배움이었다면, 혹은 아이들이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었다면 아마도 나는 대치동의 굴레를 열심히 돌고 있을 것이다. L. 여기는 다 했죠. 여기 다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N. 그러나 적어도 내가 경험한 대치동은 그러지 못했다. 그곳은 시험을 위한 스킬을 배우는 곳이었다. 열린 시각에서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좁은 시각에서 한 지점만을 바라보게 하는 경주마 코스였다. 한 철학자는 어른이 된다는 건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과연 뉴질랜드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광활한 초원에서 풀을 뜨는 수많은 양떼들, 그리고 청정 자연 속의 날것 그대로의 삶. 첩첩산중 시골의 순박한 아이처럼 이곳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 것만 같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다. 뉴질랜드가 교육 강국이라는 사실이다. 2018년 뉴질랜드는 영미권 중 미래 대비 교육을 가장 잘하는 나라 1위로 랭크되었다. 2015년에는 글로벌 창의성 지수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뉴질랜드 8개 종합대학은 세계대학 순위 상위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교육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고 뉴질랜드를 거창하게 미화하고 싶지는 않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어쩔 땐 맨날 논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내 친구도 그랬다. 강남의 한 사립학교에 아이를 보냈던 친구가 뉴질랜드로 잠시 왔었는데 이곳에서 가장 비싼 사립학교에 아이를 보냈는데도 배우는 게 하나도 없다고 실망해서 결국엔 한국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친구의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나왔고 사교육을 엄청 받은 아이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학업적으로 월등한 아이를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아이가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했다는 이유로 친구는 교장과 면담까지 해야 했다. 배움이라는 것에 대한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여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적인 사고. 사실 나도 완전히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러나 삶에 쓸모가 있는 가치 있는 배움은, 삶을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뉴질랜드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르친다. 정답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정보를 종합해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지 쓰기야 말하기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매주 연습한다. 아직 어리지만 삼둥이도 2주에 한 번씩 발표가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숲에 사는 생물에 대한 주제를 공부했는데 학교에서 직접 숲에 나가 곤충을 관찰하고 집에 돌아와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다. In the last 55 years, sea ice melts 9 trillion tons. More than 11,000 people living in America have died from heat-related cases since 1980s. 과학 수업도 그렇다. 많은 수업이 토론 중심의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데 흔해 과학 수업에서는 팀을 나누어 낙하산을 만들고 계란을 매달아 깨지지 않게 하는 실험을 했다.
아이들은 과정에서 공기저항과 중력 그리고 무게에 대해 배웠고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질랜드 교육은 야외에서 자주 이루어진다. 교실에는 경계가 없다. 중학교 과정은 뉴질랜드 교육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실용 중심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수많은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나는 뉴질랜드 교육을 통해 배움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즐기며 배우는 것, 깊은 호흡으로 남는 교육은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진정한 배움이 될 것이다. 몇 달 전 이호가 작아진 옷들을 팔고 싶다고 했다. 어린 녀석이 벌써 돈을 벌고 싶단다. 어느새 아이들이 가격표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여기 보면은 53불짜리도 있고 45불짜리도 있고 51불짜리도 있는데요. 적당한 가격은 1불이나 2불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 1분 2분? 어. 그것들밖에 이 티셔츠 하나에 5만원씩 주고 사요? 우리가 그렇게도 안 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가격이 맞지 않은 거예요. 팔릴지 만무하지만 나도 아이들 장단에 열심히 맞춰줬다. 플리마켓이라고 적고 놀이터에 나가 열심히 옷을 디스플레이했다. 호기롭게 나왔는데 아이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자신감이 없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잘 팔릴 것 같아? 이렇게 다 자신감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왜안 보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관심을 모을 수가 있을까? 아이가 가까스로 용기를 내더니 종이를 들고 놀이터를 돌면서 홍보를 한다. 야, 너네 둘이 돌아야지 귀엽지. $1 $1 $1 $1 $1 $1 결국 실망한 아이가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다. 10원 한 장 버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그날 아이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나는 이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와 함께 즐기며 깊은 호흡으로 남았던 추억은 아이에게 즐거운 기억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얼마 전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으로 큰애도 사교육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원이다. 제법 시간도 길다. 일주일에 한 번 5시간이다. 매일 도시락 싸는 엄마를 대신해 주말 도시락은 직접 싼다. 뉴질랜드에도 시키는 사람은 사교육을 제법 시킨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사교육은 대부분 예체능 위주가 많다. 스포츠나 악기를 배우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도 늦은 나이에 악기를 독학했다. 대학 공부를 하면서 우쿨렐레를 독학했는데 지금은 제법 중급 수준까지 돼서 원하는 곡들을 연주할 수 있다. 헤르만 헤세는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라고 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마음이 힘들 때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나는 글을 쓰거나 우쿨렐레를 연주할 때면 다시 채워지는 기분이 든다. 고된 일상에 지치고 힘들지만 유튜브를 한 편 한 편 만들 때마다 느껴지는 희열감도 나를 행복하게 한다. 하루 종일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을 듣다가 퇴근하는 길, 차 안의 아주 고요한 정막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중 하나다.
책 한 권, 음악 한 곡이 주는 작은 변화만으로 우리의 삶은 채워질 수 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삶의 자유로운 배움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끝내 만나길 바란다.